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AI 인식 오류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AI가 왜 가끔씩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할까? 뭐랄까,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헤쳐보고 싶어졌습니다. 네,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. 하나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랑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 사이의 차이. 이걸 데이터 격차라고 부르던데요. 데이터 격차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, 그러니까 레이블링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.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데이터 격차랑 레이블링의 한계.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. 특히 그 자료에 나온 스노우볼 효과라는 개념.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작은 게 커지는 거. 첫 번째 문제, 데이터 격차부터 그럼 얘기해 볼까요? 그 AI 학습 데이터를 바닷물 한 양동이에 비유하고 현실 세계는 바다 전체다. 이 비유 정말 탁월했어요. 네네. 아주 적절한 비유죠. AI가 보는 세상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AI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데이터가 얼마나 부족한지, 현실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전혀 모른다는 점이에요. 뭐랄까, 자각 능력이 부족한 거죠.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. 그럼 부정확하거나 좀 편향된 인식이 들어와도 이걸 뭐 걸러낼 방법이 없이 그냥 계속 쌓이는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그 스노볼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. 작은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커지듯이. 맞아요. 초기 단계에 작은 오류나 편견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정말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GPT 같은 최신 모델들이 데이터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네, 많아졌죠. 그렇다고 해도 이 구조적인 한계, 그러니까 현실 전체를 담지 못한다는 그 한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죠.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 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, 이 문제 같아요. 듣고 보니 우리 사람 생각하는 거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. 우리도 각자 경험이라는 그 한 양동이로 세상을 판단하다 보면 어느새 편견에 빠지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비슷한 면이 있죠. 이런 데이터 문제 말고 또 AI의 정보 처리 방식 그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인 레이블링 문제입니다. 대부분의 AI는 데이터를 배울 때 그 데이터 하나에 이름표, 즉 레이블을 딱 하나만 붙이는 방식으로 학습하거든요. 단일 레이블링이라고 하죠. 하나에 하나. 네. 예를 들면 독수리 사진을 보면 그냥 이건 독수리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. 굉장히 단순한 접근법이죠. 그래서 자료에서는 그 대안으로 계층적 다중 레이블링 이걸 제시했던 거군요. 단순히 독수리가 아니라 뭐 동물, 조류, 독수리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위의 정보를 같이 주는 방식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죠. 이 방식은 AI가 대상을 좀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.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생겨요. 어떤 장점들이죠? 첫째는 계층적 추론이라는 게 가능해져요. 예를 들어 조류라는 상위 개념을 AI가 알고 있으면 생전 처음 보는 참새의 사장을 봐도 쟤도 날개가 있겠구나, 알을 낳겠구나,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상위 개념을 통해서 모르는 것도 좀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된다. 확실히 좀 더 똑똑해지는 느낌인데요.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뭔가요? 둘째는 인식의 구체화 또는 심층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료에 나온 이상감지 시스템 예시가 좋더라고요. 그냥 단순히 비정상 신호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비정상 신호 감지. 표면적 원인은 센서 오작동. 근데 근본 원인은 센서 노후화 때문이다. 이런 식으로 문제의 겉과 속을 계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훨씬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좋아지겠는데요. 물론 이제 그 자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복잡한 계층 관계, 포함 관계나 인과 관계 같은 걸 다 정의하고 또 AI가 이해하도록 구현하는 게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건 풀어야 할 숙제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. AI 인식 오류의 그 근본 원인에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데이터 격차 문제, 그리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단일 레이블링 방식, 이 두 가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걸 좀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어떤 실마리로 계층적 다중 레이블링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. 네, 결국 이 모든 논의는 AI가 내놓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
AI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항상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AI가 어떤 결과물을 딱 내놨을 때, 아, 이게 어떤 데이터랑 어떤 레이블링 방식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일까?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결과 뒤에 숨어있는 가정이나 맥락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AI는 스스로 자기가 가진 데이터의 한계나 아까 말한 스노우볼 효과의 위험 같은 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뭐 AI 시스템 외부에서든 아니면 AI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든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을 어떻게 미리 좀 감지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아,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. AI와 어떻게 현명하게 함께 할 것인가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